프로이드의 이웃사랑론, 위대한 환상의 해체와 인간 본성의 심연, 정신분석학의 렌즈로 바라본 문명과 도덕의 한계입니다.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거룩하고 무거운 명령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서구 문명과 유대 기독교 전통의 토대가 된 이 고귀한 가치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으로 여겨집니다. 누구나 찬양하는 아름답고 멋진 말,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이 지닌 책임의 무게와 현실성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표면을 걷어내는 정신분석학의 렌즈입니다. 억압된 마음은 무의식 속에 은폐되고 증오들로 표현되며, 이성의 한계는 인간은 온전한 이성적 존재일 수 없습니다. 대화와 발굴을 보면 특별한 대화를 통해 무의식에 숨겨진 억압을 끄집어냅니다. 치유의 본질은 억압된 무의식을 발견함으로써 인간을 괴롭히는 증오들을 해소합니다. 사랑의 경제학입니다. 사랑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의 교환이지요. 사랑은 내 감정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거나 자신의 가치로 나를 매혹할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모순이죠. 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타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인간의 감정 경제에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낯선 자에 대한 적대성입니다. 경계와 생존의 논리이죠. 낯선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솔직히 고백하면 내 적개심과 증오심까지도 받아 마땅한 겁니다. 위협으로서의 타인입니다. 낯선 자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해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로우면 그는 망설이지 않고 나를 해칠 잠재적 위협인 겁니다. 상황적 오류지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 가혹한 현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타인을 경계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이며 이성적인 판단인 겁니다. 본성의 코어, 욕동과 공격성입니다. 욕동이라는 것,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연속적 끈이며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원초적 에너지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인간은 긍정적이고 선하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한 공격 본능을 지닌 채 태어난 동물이지요. 문명의 투쟁입니다. 문명은 이 공격 본능을 제한하고 표출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본성을 완전히 소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립의 재구성입니다. 발달의 동력 대 파괴의 도구죠. 대립과 갈등이 있었을 때 경쟁과 극복을 통해 결국은 문명은 발달합니다. 그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악용과 통제가 상실되면 적대적 관계 파괴가 되고 문명의 위협이 되는 겁니다. 문명이 행동해서 갈등과 경쟁 자체를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갈등을 통해 발달하는 겁니다. 대립이 반드시 적대 관계일 필요는 없으며 이를 분리하는 것이 문명의 과제인 겁니다. 무책임한 환상과 거창한 말의 위험성입니다. 잘난 척하는 명령,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아름답고 멋진 말입니다. 인간 현실의 이면입니다. 고귀하고 거룩한 가치, 예를 들어 모두를 사랑하라와 인간의 실제 본성 사이에는 거대한 갭, 간극이 존재하는 겁니다. 강요된 숭고함이죠. 현대 문명의 문제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한 채 너무 거창한 이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데 있는 겁니다. 환상의 대가죠.
인간에 대한 그릇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 이데올로기는 필연적으로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이데올로기의 구조적 결함이 있습니다. 하나가 마르크스식 공산주의, 또 하나가 사도 바울의 기독교, 또 하나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입니다. 핵심 전제를 보면 마르크스식 공산주의는 인간은 긍정적이고 선한 존재로 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독교에서는 핵심 전제가 인류의 보편적 사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서의 핵심 전제는 인간은 공격성을 지닌 한계의 존재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르크스식 공산주의의 목표 이상은 협동을 통한 부르주아 타도 및 단결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독교는 목표 이상이 기독교 공동체를 통한 보편적 사랑의 실천이죠.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서의 목표의 이상은 인간 현실의 냉정한 파악과 책임입니다. 마르크스식 공산주의의 치명적 결과는 환상에 불과하며 독재로 기결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독교에서의 치명적 결과는 외부인에 대한 극단적 배척을 유발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서의 치명적 결과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냉소적 현실주의이죠. 극단적 배척, 기독교의 공동체, 보편적 사랑과 대립됩니다. 보편적 사랑의 역설이죠. 내부를 향한 사랑이 강제될수록 외부에 대한 증오는 필연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인류의 보편적 사랑을 특정 공동체의 토대로 삼는 순간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역설적으로 그 범죄에 들지 않는 이들에 대한 가장 극단적이고 억압적인 배척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한계의 수용입니다. 불행에 익숙해지는 법이죠. 문명의 본질 속에서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는 장애가 존재합니다. 환상의 포기이죠.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한계의 인정이죠. 억압적이고 공격적인 인간 본성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삶입니다. 거짓된 구원을 약속하는 대신에 이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냉철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환상에서 현실로. 모든 생명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세계의 무기물이 유기물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정신분석학은 우리에게 숭고한 도덕적 위로를 건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거창한 말들로 포장된 환상을 찢어내고 인간 존재의 차갑지만 진실된 맨 얼굴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 냉소적이고 현실적인 가치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